그리고 제가 아까 이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가게를 2개씩이나 늘렸던 이분 같은 경우는 상권이 어디냐면 저 골목길, 배우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집에 가기 위해서 가는 골목길 내에 상가도 상가 건물이 아닌 그냥 상가 주택 1층에 빌라 같은 거 2, 3층은 주택으로 쓰고 뭐 1층에 상가로 쓰는 이런 지역에 월세 70에서 100 사이 정도 되는 가게를 임대 얻어서 커피를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댓글 주식회사 유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어떻게 팔 것인가, 생산자가 어떤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해지느냐가 사실 장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달의 민족. 이 어플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 이용을 해보면 이게 너무 편하고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은 이분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겠죠. 창업자이신 김봉진 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더 이슈가 되었던 것은 최근에 1,000억 가까운 개인의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하신 겁니다. 뭐 직원들의 복지, 뭐 라이더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가 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사재를 털어서 기부를 하게 됐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재산이 1조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인 5천억 가까이를 이제 앞으로 기부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언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5조라는, 자, 어마어마하죠. 이 5조라는 배달의 민족의 어플의 가치를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DH라고 하죠. DH가 뭔가요? 한동화, 제 이름의 이니셜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해가지고 그 독일계 어플이죠. 독일계 어플이라기보단 그 배달 플랫폼인데 여기에 주식을 팔았습니다. 주식을 매각을 했나요? 매각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매각이라고 하면 엑시트라고 하죠. 주식을 팔고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따져보자면 그걸 현금화 시켜서 그냥 그 시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이 김봉진 의장님께서는 주식을 매각한 건 아니고요. 수합이라고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곳에 주식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5조 정도의 가치라면 내가 주식을 현금화 시켜서 살면 그냥 그 이후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자산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합이라는 형태는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주식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뭐 돈의 가치는 똑같겠지만 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만약에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내 재산도 현금으로 바꿨던 것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계 기업에 팔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김봉진 회장님은 그냥 주식을 삼으로 인해서 아시아 리더로서 아마 가셔서 이 우리나라 시장만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권역으로 이제 진출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어플 하나, 이 플랫폼 하나가 5조 원의 가치가 있을까? 상당히 의문이 들지 않나요? 제가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 번 정도 내용해 봤을 중고나라 로고입니다. 이건 사실상 카페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04년에 카페로 그냥 그 네이버 카페로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런 개념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플랫폼화 되어버려서 이 중고나라라는 카페 자체가 기업화되고 그 기업이 지금 인수되는데 약 1,00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매각이 된 건 아닌데 아마 1,000억 내외에서 매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큰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 중고나라 이 카페 자체가 1,000억에 팔리는데,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 어플 자체가 그거의 50배의 가치, 5조 원의 가치로 매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는 이것은 5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갑자기 창업 얘기를 하면서 배달의 민족을 왜 얘기할까요?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네, 뭐 다양하게 있겠죠.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페일 겁니다. 카페면 시간 제한도 있었고, 여기선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곳이었고, 그리고 요즘 카페가 문 닫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고객, 지금은 뭐 고객이 아니겠지만 고객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아는 지인 사장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은 최근에 1, 2년 사이에 카페를 2개나 더 확장하셨습니다. 최근에도 친구분과 같이 동업을 해서 1개를 더 확장하셨다고 해서 총 3개의 카페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한 2년 전, 3년 전에 그냥 빵집만 하시다가 샵인샵 개념으로 커피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매장이 좁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시게 된 거죠. 처음에 빵집에서 배달의 민족 어플을 사용할 때는 반신반의였어요. 누가 빵을 시켜 먹겠냐. 2, 3천 원짜리 빵을 누가 만 몇천 원 주고. 왜냐하면 배달이라는 게 10,000원 이상 주문하지 않으면 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달료를 3,000원 내고 누가 시켜 먹겠냐라고 반신반의했지만, 이분이 배달을 시키고 나서부터 빵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겁니다. 그러면서 커피도 샵인샵 개념으로 만족을 못 하시고 배달 위주의 커피숍을 하나 차린 거죠. 이게 대박이 났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부 인테리어도 상당히 잘해서 또 하나 냈고, 그리고 최근에도 친구랑 같이 자금을 나눠서 해서 총 3개의 카페를 최근 1, 2년 내에 확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들다는 카페라는 업종을 하시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대박이 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커피 배달 시장을 선점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배민에 대한 가치나 어떻게 성장을 했나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 40, 50대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나는 그냥 가게 하나 놓고 상권 위주로 장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이 온라인 마켓을 잡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시장을 잡으려고 할 때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선 장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텃밭과 같은 것인데, 과거에 지역 기반의 오프라인 위주의 장사를 하셨던 분들은 내 가게 앞에 사람이 얼마나 지나가느냐가 그 상권 형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하철역 입구 앞에 있다거나 이러면 그 입구 배후에 있는 지역보다 월세가 수백만 원 차이 나는 것은 기본이었죠.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가게 되면 이 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까지도 확장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뭐 3, 40대만 예를 들어서 타겟을 잡는다고 한다면 벌써 수천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가게를 차려서, 아니면 강의를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만들어서 제가 이 강의를 세일즈를 한다고 한다면, 뭐 저의 인지도가 없어서 아예 안 올 수도 있고요. 설령 좀 인지도가 늘어난다고 해도 뭐 수십에서 수백 명 가까이에 모이는 것이 아마 최선일 겁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로 이걸 올리고 나니까 구독자가 정말 전국적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창업을 했다는 이런 부분도 뭐 아직 초기고 브랜드 네임밸류가 아직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문하는 지역을 보면 뭐 저기 경남, 부산, 그리고 좀 이쪽으로는 파주까지도 정말 전국적으로 내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온라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판매 시간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게를 하나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가 많이 하셨던 치킨집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주문이 한 건도 없어도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문이 한 건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치킨은 재고로 쌓아 놓아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문받는 시간이나 주문 온 이후에 내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자유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장사라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시간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건비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가 안 돼서 가게에 앉아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야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오전 시간에 분명히 사람을 고용을 해서 파리만 날린다 하더라도 사람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는 고정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온라인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시간에 대해서 자유롭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문 이후에 어떤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위탁 판매 형태로 다양한 유통 구조의 일부분만 참여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적인 자유는 가장 유통기간이 짧은 음식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냉동육이 아닌 냉장육까지도 요즘은 배달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으로 가게 되면 시간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권이 이 앞에 보였던 시장과 사이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모이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5천만의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상권이라는 것은 내 가게 앞을 지나가는, 즉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관심이 있어서 내 상품을 보러 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배민의 장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다고 치고 여기 아파트 대단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카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모퉁이, 정말 이 황금 지역에 카페를 해서, 이런데 보통 월세는 어떨까요? 지역에마다 다르겠지만 못해도 200~300에서 정말 핫한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월세 1000 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이런데 카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카페 창업도 소자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배민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가게를 2개씩이나 늘렸던 이분 같은 경우는 상권이 어디냐면 저 골목길, 배우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집에 가기 위해서 가는 골목길 내에 상가도 상가 건물이 아닌 그냥 상가 주택 1층에 빌라 같은 거 2, 3층은 주택으로 쓰고 1층에 상가로 쓰는 이런 지역에 월세 70에서 100 사이 정도 되는 가게를 임대 얻어서 커피를 판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금액까지 정확하게 아는 이유는 이 카페 하시는 분의 성공을 제가 다른 또 사업주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와이프분 부업으로 시작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도 찾아가서 컨설팅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도 아는데, 그 카페 대표가 하는 말이 월세는 절대 100 이상 넘지 않게, 웬만하면 70에서 100선으로 잡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치가 좋아서 고정지출이 많아지는 곳에 자리를 잡지 마시고 배후 상권으로 주택가에 있는 1층 상가, 즉 상가주택의 1층 임대가 안 나가서 몇 년 동안 비어져 있던 상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출 자체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메인 상권에 얻어서 월세가 정말 200~300만 원 매달 고정지출로 나가는 곳과 배후 상권으로 돌아서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확 저렴해지는 상권, 과거 같았으면 전자지만 후자도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는 이유도 이 배민이라는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 있습니다. 즉 이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히 사람을 모아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모든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5조 원의 가치라는 것이 절대 적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통의 대부분은 마케팅입니다. 즉 같은 물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내 물건을 고객의 눈에 보여줘서 그것을 구매로 이어지게끔, 구매율로 전환되게 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이 온라인 플랫폼, 대표적으로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 자체에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카페를 하나 차렸는데 특별한 네임밸류도 없고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배달의 민족이 올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노출 효과가 있고 마케팅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뭐 수수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도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면 그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갖게 되는 파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달의 민족에서 해주는 마케팅으로 인해서 배우 상권으로 넘어와서 매달 임대료를 200~300만 원 세이브 시키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온라인 마켓 시장, 즉 플랫폼 시장은 상당한 자본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과거에 아무리 온라인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온라인 유통시장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도 전혀 온라인 사업과는 맞지 않는 사업인데 최근에 와서 온라인 시장으로 상당히 많은 업주들이 뛰어드셨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프라인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 온라인 시장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지인들도 제가 지역 기반의 어떠한 창업을 했다, 가게를 하나 차렸다 이렇게 되면 와주고 싶어도 정말 친해서 오고 싶어도 지역적으로 멀기 때문에 기껏해야 화분 하나 보내주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제가 온라인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 놓으면 그분이 부산에 살든 대구에 살든 파주에 살든 강원도에 살든 어디서나 제 물건을 이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